현장평을 먼저 들으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관전평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현장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시간 남짓한 토론회, 공청회를 저는 앞부분에 이제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시고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하는 거 이제 조금 한 30~40분밖에 못 봤어요.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래서 자, 관전평 우리 이광철 총괄간사님, 네. 오늘 공청회 관전평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공청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뭐 직접 뭐 영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박은정 의원님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 오면서 이제 기사 찾아보고 오늘 좀 그 공청회 진행 상황들을 봤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국혁신당의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이게 뭐랄까요, 서로 하고 싶은 말만 좀 하고 말았던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셨던 전문가 두 분을 보면 김종민, 예, 김예원 두 분이요. 김예원 변호사님은 뭐 존경할 만한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기존의 검찰의 뭔가 좀 절대적 권위를 좀 존중하고 인정하는 전제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건 사실 좀 안타까웠고요. 김종민 변호사님도 검찰 출신으로 뭐 오늘 뭐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 검찰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때는 뭐 하시고 이제 와서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활개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사탕 발림 같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조금 더 진지하고 또 우리가 좀 국민들께 안심을 드리는 그런 제도 정책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 조국혁신당 법안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에 그런 좀 내실 있는 좀 공청회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다음 들었습니다. 공청회 때는 우리 이광철 총괄간사님이 진술인으로 나가시는 거고, 사실 저는 오늘 그 공청회 이렇게 보면서 진술인으로 나오는 분 중에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고 궁금했던 분은 김종민 변호사예요. 김종민 변호사가 제가 KBS 이사하실 때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기셨죠. 이사회 도중에 본인 말을 이사회에서 잘 안 들어주자 구둣발로 회의 탁자 위로 올라가서 발을 구르셨던 분입니다. 오늘은 혹시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점잖으시더라고요. 점잖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자, 오늘 그러면 그 우리 검찰개혁 4법과 관련된 넘어가기 전에 관전평을 들었으니까 현장평, 오늘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광철 특보 말씀하신 대로 각자 얘기만 하고 이제 서로 그 진술인들끼리 이제 토론은 하지 않은 토론은 금지되어 제한되어 있었고. 예, 맞아요. 아이고. 그리고 진술인들끼리 이제 토론은 좀 제한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민주당이나 뭐 저나 아니면은 또 그 국민의힘이나 각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만 좀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쭉 나왔던 새로운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네. 새로운 뭐 그 내용들은 없었고, 다만 민주당에 나온 그 수사청 관련해서 이제 우리 당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공방을 했으면 좋았겠다. 우리 당 안이 이제 법무부 장관 소속이고요, 중수청이.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 소속이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수사 절차법을 또 따로, 우리 차기욱은 최고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사 절차법이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각자 그냥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냥 좀 표면적으로 내용만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많이 아쉽고 시간적으로도 좀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2시간 남짓하고 말았어요? 그 시간 내에는 뭐 어떤 것도 이렇게 토론을 심층적으로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아쉬웠습니다. 결국 각자의 진술로 끝나고 토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반
네, 정도에 그쯤 끝난 하고 끝났습니다.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4-5시간 할 줄 알았어요. 네, 조금 더 길게 공청회는 좀 이제 심도 있게 공방이 좀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그러게요.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내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조금 아쉬웠는데 다음 기회에 네네. 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8시 반 잡힌 게 저는 한 8시까지 하실 줄 알고.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럴 줄 굳이 알았어요. 우리 방송 시간을 8시 반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2시간 만에 끝나버려가지고 4시 좀 넘어서 끝나서 5시 전에 끝났는데, 자, 지금 우리 박은정 의원님께서 미리 좀 말씀을 주셨는데, 검찰개혁 법안에서 뭐가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느냐. 공소청을 법무부에 둔다. 이건 똑같죠.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그러면 이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거냐. 조국 혁신당하는 그 법무부에 두는 거죠. 요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곧 이제 뭐 민주당 안과 비교를 하긴 할 텐데요. 우리 차 의원님, 네네. 검찰개혁 4법 내용을 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그냥 딱 밑줄 쳐서 외울 수 있게 소개 좀 해주시죠. 조국 혁신의 검찰개혁 4법은 첫 번째로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공소청 법안, 두 번째로 황운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수청 법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수사 절차법 하나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데 그거는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사법 관련해서 우리 이강철 특보님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 이규현 위원장 그리고 김형현 전 법제처장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서 작년에 개원 전부터 저희가 그 논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가 아니면 행안부에 둘 것인가. 이제 법무부에 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청이 외청으로서 수사 기소 독점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검찰개혁 법안을 하면서 중수청을 여전히 법무부에 두는 것에 대한 좀 일반적인 법 감정상의 좀 거부감, 또 거기에 반해서 행안부로 보낼 경우에는 행안부에 국수본도 있고 이 경찰 조직이 비대가 상당히 큰데 그게 또 중수청이 이제 행안부 산하의 그 조직으로 하나 될 경우에는 너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그래도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법무부에 두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저희 팀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저희 조국 혁신 법안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걸로 했는데 민주당 법안은 이제 그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에다 두고 이제 두는 걸로 그게 아주 큰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네네. 이광철 특보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엄청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법무부에 두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해요. 왜냐하면 이게 FBI 모델 미국의 그 수사를 담당하는 FBI가 법무부에 있고 그 다음에 기소를 담당하는 연방 검찰이 또 법무부 소속이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이디얼한 모습이긴 하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문민 통제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두면 중수청을 그런데 행안부에 두면 행안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수청만 별동대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수사권을 가지고 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오남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를 한 겁니다. 민주당 안이. 국무총리실에다가 국가수사위원회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민주당 안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 문제가 있고 오늘도 차규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에 너무 많이 비대해진다. 이 경찰 수사 권력이 그 행안부에 있는 경찰청부터 시작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중수청 뭐 이런 조직들을 어떻게 행안부가 너무너무 비대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이제 그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이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광철 특보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지 않아도 예. 민주당 그 핵심
저기 안에 차이는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소위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다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우리가 법무부에 둔 이유는 행안부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없죠. 지금 권한상. 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 뒀더니 우리는 법무부에 뒀는데 행안부에다 이걸 둬놓고 나니까 민주당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를 총리실에다 둔단 말이죠. 이 국가수사위원회 뭐 하는 데입니까, 우선? 우선 저 박은정 의원님 이제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짚고 예.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요. 예. 이게 우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는 안전과 분권의 이를 담당하는 맞아요. 곳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이제 경찰청이 행안부에 둔 것도 사실 원래 경찰 본래 작용은 치안 유지잖아요.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 작용은 네. 아닌 것이죠. 원래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미국의 FBI처럼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이 따로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연원적으로는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의 문제들이 그렇죠.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우리는 경찰 조직 안에 수사하고 치안을 같이 해온 역사가 70년도 되니까 그걸 이제 와서 분리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제도적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전 단계로서의 사법작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법무부 장관에게 두는 게 맞고, 또 그거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사작용에 대한 문민통제, 네. 이런 것들도 우리 법책에 원론적으로 맞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중수청을 통한 수사의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중수청을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영장청구권만으로도 이런 좀 강압적인 되죠. 수사들이 어렵다. 이제 그런 점에서 경찰의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게 일정 부분은 조금 과장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법무부에 말하자면 그 혹시 기소검찰청과 수사검찰청, 이 검찰청이 두 개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건 어떻게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야 검찰청 두 개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박은정 의원님 이제 좌장으로 모시고 했던 그 테이블에서는 이 중수청의 영장청구를 가진 검사를 수사검사로 두는 부분들을 검토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한 가지 여기서 그러면 중수청 법무부에 있는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네. 있었어요. 그럼 안심할 수 네. 있지. 그러니까 검사가 만약에 이런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싶으면 정말 그야말로 옷 벗고 검사 배지 떼라. 배지 떼고 중수청에 들어와서 수사관으로 일해라. 이제 이것이 저희 법의 취지이고요. 예. 이제 그래도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이 우려가 된다 하면, 그래서 저희는 수사본부를 3개로 쪼갰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중대범죄 수사 영역을 부경, 공선방, 마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 다음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 다음에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거기에 이제 마약까지 더해가지고 그거를 3개 본부로 쪼갠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듯이 중수청장도 이 3개의 본부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가능하게 해서 중수청장이 마음대로 중수청 조직을 갖고 수사에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지 한다. 못하도록. 그러니까 미국 가면 미국에는 FBI 연방 수사 하는 곳도 있지만 또 DEA 마약 수사하는 데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국토방인가 국토안보부. 예, 국토안보부 뭐 이렇게 다 따로 있어요. 수사 분야별로 다 따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본부별로 중수청도 본부별로 3개의 본부로 쪼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런 남용,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검찰청 2개 생기는 게 아니다. 중수청에는 검사 없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우리 민주당 법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낫다. 저희도 자랑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 민주당이 검찰개혁 4법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3법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 폐지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소청 법안, 중수청 법안,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법안 요 3개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공소청법에다가 검찰청 폐지법을 붙이게 두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중수청법은 2개가 똑같고,
저희들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하자라는 네, 고민 네, 끝에 네. 형소법하고 수사절차법을 동시 개정안을 내 가지고요. 좀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또 국가 수사 체계에 맞는 그런 법령을 발의했다는 걸 좀 자랑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럼 여기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과 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 법안이 크게 이게 뭐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고 저거는 절대적으로 틀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심도 깊은 토론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서로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우리께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에 중수청이 있느냐 아니면은 행안부에 중수청이 있느냐.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조국혁신당에 법무부에 중수청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검사는 없다. 수사관만 있다라는 부분. 예. 예. 마이크를 그냥 계속 켜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겠다고 한 취지는 일단 수사기소 분리가 기본적인 원칙이었고 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모두 법무부 외청으로 법무부 자체가 저희가 탈정치, 탈검찰을 전제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무부에 두더라도 검찰의 입김이 중수청이나 공소청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 하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법무부가 이 친윤 정치 검찰이 그대로 있다면 있다면 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법무부에 그대로 있는 것이 검찰의 입김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조금 저는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굳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조금 제가 고민이 좀 들어서 오늘도 이제 공청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그 중수청 법안은 그 법무부가 탈정치, 탈검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검찰화를 했습니다. 네네. 법무부가 그래서 검사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많이 빠지는 중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러면 이 친윤 정치 검찰들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그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런 고민은 좀 들어요. 네.